그런데 바람이 겁나게 불어. 예, 혼자 됐어.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인제서 식사를 차려야 됐다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형교 씨. 아버지 식사를 좀 제때 좀 차려드려. 왜 안 드세요? 더 드시지 아버지. 그만 잡사? 너무 거렸구만. 예. 아 지금 엄마 시장 끝나고 2시에 오셨구만. 내가 정신 못 드시면 안 되지. 좀 늦긴 했지만 아버지도 기분 좋게 잡섰는데 다짜고짜 면박을 주니 빈정이 확 상한다. 지리산 자락 남서쪽에 자리 잡은 풍요로운 땅 전라남도 구례. 큰 산들에 둘러싸여 이루어진 구례 분지의 평야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바지런한 사람들이 있다. 날도 채 밝지 않았건만 황옥순 할머니는 벌써 집에서 나와 밭을 둘러보러 왔다. 할머니의 밭은 아들 내외가 사는 집에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옥순 할머니의 기척 소리는 한창 잠을 자는 아들 부부의 알람 소리. 저 엄마 오셨는 갑니다 엄마. 얼른 나봐 좀 얼른. 어이. 당신이 나가. 아이 좀 얼른 나가봐. 엄마 오셨는데 이 사람아 시험에 가는데 얼른 일어나 얼른. 기어이 아내를 일으키는 남편 조현교 씨. 일하는 어머니도 돕고 아내 점수도 따게 하려는 나름의 생각이란다. 그나마 요즘은 겨울이라 기상 시간이 늦은 편이다. 어머니 어? 나오셨어요? 뭐 좀 나와? 그냥 할 것 없이 들어가. 나 혼자 해도 돼. 뭐예요 어머니? 배 주고 무고 나도 겉질에 물라고. 제가 좀 할까요, 언니? 안 해도 돼. 됐어. 네 할 일도 바쁜 게 들어가. 제가 할게요 어머니. 놔둬. 나 혼자 해도 돼. 내가 든 제가 드릴게요 어머니. 내가 든 거 이나서. 제가 드릴게요 어머니. 놔둬. 내가 든 돕겠다고 나오긴 했지만 평생 농사를 지은 시어머니 앞에서 도시 출신 며느리는 그저 엉거주춤일 때가 많다. 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면 있는 옥순 할머니 집. 남편인 조명래 할아버지도 일찌감치 하루를 시작했다. 이른 아침 옥순 할머니가 시장에 나가기 전에 묵을 쓰기로 한 것이다. 어젯밤에 물에 담가 불려둔 도토리를 건져가는 것으로 도토리묵 만들기가 시작된다. 부부가 함께 도토리묵을 쓴 지도 벌써 30년. 옥순 할머니는 시장 장사 경력 40년 차다. 처음엔 채소를 팔았는데 30년 전부터 도토리묵으로 품목을 바꿔 이젠 묵 할매가 됐다. 반죽이 나오면 할아버지가 나설 차례. 일하는 사람이라곤 단 둘뿐인 작은 묵 공장이지만 나름 역할이 나눠져 있다. 아이가 이 걸른 건 영감이 하고 판매하고 끼리고 그런 것은 나가 하고. 한겨울 찬물에 손을 담그면서도 좋다 싫다 말 한마디 없는 할아버지. 그러면 딱 갈아갖고 밑에 하얀 앙금이 딱 갈은 거예요. 밀가루처럼 이렇게 받쳐갖고. 그러면 이제 우게 싹 따라내 버려 밑에 거만 갖고 끓이는 거예요. 이야기를 좋아하는 할머니의 말끝에 돌아오는 건 항상 할아버지의 묵묵부답이다. 그 과묵함이 답답하긴 하지만 결혼 62년 차가 되니 말 안 해도 남편 생각이 보인다. 이제 끼리 갖고 부술 때만 영감님이 이제 부숴줘. 무거운 게 이거. 늘어붙지 않게 불 조절을 해가며 1시간을 저어야 한다. 팔순 노인 혼자 하기엔 녹록지 않은 작업. 쳤다가 저놈을 더 주세요. 내가 줬어. 됐어. 요즘 들어 할아버지와 교대로 주걱을 젓는 일이 많다. 그나마 장작불로 끓이던 옛날에 비해 편해진 거란다. 이것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면 너무 되고 이것이 출 이렇게 떨어지면 딱 좋은 거예요. 애쉬 부시시오 이제. 마냥 끼래도 될 때도 있고 누구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그때 조금씩 달라서 더 가치 있는 수제 도토리묵. 힘쓰는 일은 할아버지의 목. 조용히 일을 돕는 남편이 없었으면 할머니는 이 일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묵이 굳으려면 하룻밤은 놔둬야 하기 때문에 매일 미리 만들어둔다. 배추 거두고 묵 만들고 새벽부터 한바탕 일을 해도 아직은 이른 아침. 여름은 6시, 겨울은 8시쯤 아들이 찾아온다.
갑시다 언니. 어이 가. 시장에 가는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려는 것이다. 원래는 택시며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2년 전 아들이 근처로 이사 오면서 전용 기사가 됐다. 불꽃 뿌리도 치고 하네. 아들이 오니 명내 할아버지가 어제 순 도토리묵을 들고 나온다. 미리 만들어두는 법 없이 하루 판매할 만큼만 매일 만들어낸다. 이 집에서 묵 자르기 원천 기술은 명내 할아버지의 특허다. 보기엔 쉬워 보여도 자칫 방심하면 출렁이는 묵 따라 칼날도 춤을 추기 때문에 공을 들여야 한다. 정성이고 기술이 필요하지. 세상 진지한 표정의 할아버지와 그의 손끝만 바라보는 가족들. 이 집의 묵 자르기는 매일 치르는 엄숙한 의식 같은 것이다. 한 판에 15모, 모서리에 손 베면 베일 것처럼 깔끔하게 같은 크기로 자르는 게 기술. 할아버지의 꼼꼼한 성격이 빛을 발한다. 너무 아프네. 아춤 먹어야지. 다 팔고 가야지. 춤은 바쁜 데가. 장사 준비를 돕긴 하지만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시장에 나가는 걸 말리곤 한다. 팔순 나이에 힘든 일이지 않은가. 그러나 말린다고 들을 할머니도 아니다. 어머니 이제 저 날도 춥고 온게 이제 도토리묵 장사 좀 그만하면 안 될까? 아이 그래도 사람들 만나서 이약도 오고 스트레스도 풀고 나가야 돼. 집 있으면 나는 안 돼. 나이도 드시고 그러니까 혹시 뭐 아프실까 봐서 그러는 거지. 내가 저것이 아파사타가 요 장에 나간 뒤로 건강해져서 그거이 좋아서 내가 자꾸 가지 뭐 돈 벌려고 한 것이 아니야. 시장은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에 있다. 오늘은 5일장이 열리는 날. 지붕을 덮고 내부를 현대화했지만 있어야 할 것은 다 있고 없을 건 없는 장터엔 그 옛날처럼 사람 사는 정이 흐른다. 순옥 할머니에겐 5일장이 대목이다. 40년 동안 시장에 나와 팔다 보니 할머니도 묵도 인근에선 나름 유명하다. 10,000원이네요. 두 개. 하나에 5,000원씩이야. 이거는 좀 무시고 네. 아줌마들 묵도 사셔. 서울로 가고. 서울 가져가도 되고 이제 미국으로 가져가도 아무렇지도 않아. 미국도 택배로 다 가는데 일본도 가고. 제가 전일을 안 지는 10년, 내가 장사 시작할 때부터 알았으니까 10년 넘 됐는데 어찌됐든 그때부터 내가 알 때부터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장애를 꼭꼭 나오시고. 아니 먹는 것은 한 2, 3일 하면 돼요. 예, 아무렇지도 않아요. 5일까지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저희 이거 7개 주시는 거야? 7개? 아니야 그거. 예. 엄마. 세 개요? 예, 그러세요. 예. 자신이 만든 묵이 맛있다며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도 있을 정도. 도토리묵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만들어 판매한다. 저 할매가 나와서 받아가라고? 어디선가 동지 팥죽이 배달됐다. 엄마 떠주라고? 저 할매. 오랜 세월 거의 매일 만나다 보니 상인들은 가족 같다. 누가 끼리 갖고 줬대요. 남이 해준 음식이라 그런가 유난히 달고 맛나다. 하루 한마디 나누기 힘든 남편과 사느라 속이 터질 것 같아 탈출구로 찾은 시장에서 할머니는 새로운 세상을 만났다. 바닥도 닦잖아. 이렇게 딱 짜고. 이렇게 맛있는 죽을 끼리 갖고. 처음 듣는 소식을 매일 듣고 다양한 사람들을 사귀게 된 것이다. 감자 나면 또 하지 감자 삶아서 주고 장에 갖다 주고 고구마 삶아다 주고 참말로 좋은 일 많이 해. 정말로 왜 근데? 어머니 때부터. 앞으로도 기력이 허락하는 한 이곳 사람들과 함께 나이를 먹을 생각이다. 어머니를 시장에 모셔다 드리고 나면 아들 형규 씨도 일을 시작한다. 오늘은 미뤄둔 깻단 정리를 마치기로 한 날. 작년 가을에 수확해 깨를 한 차례 털어냈는데 한 번 더 털고 없애기로 한 것이다. 아 이렇게 안 나온대요. 그런데 일하다 말고 누굴 찾는 형규 씨. 왜 안 나와?
아이 그래도 나와봐. 너 해프려야지. 올라와봐. 집에서 일하던 아내 윤숙 씨를 굳이 불러내는 것이다. 그냥 하지 왜 또 나를 불러대? 와 일로 와봐. 진짜. 윤숙 씨 보기엔 고향으로 돌아오고 난 뒤 남편이 좀 이상해졌다. 시도 때도 없이 아내를 불러대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아뭔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하고 다녀? 뭔 화장을 진하게 했다 그래. 평상시 이 모습인데. 촌에서 저 동네 사람들이나 어른들 보면 화장 진하게 하고 다니면 뭐라 그러사치. 어? 아 시골에 사는 사람이 뭐 그렇게 화장을 그렇게 진하게 해? 아, 그러니까 내가 집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손님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꾀죄죄 갖고서는 있길 바래? 동네 사람들 보고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다 뭐라 그러사치. 알아, 나도 조심하고 있다고. 아이고 정말 진짜 말을 하면 꼭 진짜. 아이고 정말. 아, 진짜 맨날 저렇게 성질이야. 응? 비유를 어떻게 맞추겠어. 아, 진짜. 여기 온 지 2년이 됐거든요. 근데 자기 고향이라고 뭐 주변에서 뭐 보는 시선들이 많다고 뭐 옷이나 응? 화장이나 꼭 신경 쓰면서 잔소리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시골이니까 도시 같지 않고 조심은 하는데 꼭 그거 갖고 뭐라고 하니까 짜증이 난다니까요. 남편 현교 씨는 2년 전 자신의 고향에 기름 공장을 세웠다. 국산 깨를 저온 압착해 뽑아내 고급 기름을 생산한다는 자부심으로 문을 열었건만 첫 해엔 기계가 멈춰 있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러나 해가 바뀌고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늘기 시작했고 요즘은 거의 매일 기름을 생산하고 택배를 보내느라 바쁘다. 현교 씨는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깨를 가공, 유통하면 전망이 있다고 봤고 학교를 졸업한 후 떠난 고향에 30여 년 만에 돌아왔다. 우리 지역에 있는 농민들 다 계약 재배를 해가지고 이제 그분들이 농사를 지면 저는 여기서 저도 이제 농사를 직접 짓지만은 가공해갖고 포장해서 유통까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려서 나고 자란 마을이다 보니 주민들도 다 아는 사이인데다 이제는 사업적 관계까지 됐으니 현교 씨는 이웃들의 평판이 항상 신경 쓰이고 조심스럽다. 게다가 혹시 도시 출신인 아내가 농촌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실수를 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들기도 한다. 저온 압착식으로 생산한 현교 씨네 기름은 온라인 주문 판매 방식으로 판매한다. 생산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을 부부 둘이 하다 보니 아무래도 하루 종일 붙어 있게 된다. 그러면 저 잔 좀 갖고 와, 잔. 그래서인지 현교 씨는 시도 때도 없이 아내를 찾는 버릇이 생겼다. 저 색깔 한번 봐봐. 잘 나왔는데? 응? 잘 나왔어. 한번 맛 좀 봐봐, 맛 좀. 깨를 짜고 나면 갖는 부부의 기름 시음회. 두 사람 사이가 가장 고소해지는 시간이다. 맛있네. 향도 괜찮고 맛도 괜찮네. 맛있네. 나이가 어머니 모시러 갔다 올 테니까 자네는 좀 집에 가서 아버지 점심 좀 차려드려. 알았어. 나 갔다 올게. 네. 다녀오세요. 에이. 고향으로 내려오고 난 뒤 윤숙 씨는 두 집 살림을 시작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시는 동안 시댁을 오가면서 시아버지를 챙기는 것이다. 아버님, 저 왔어요. 네, 추운데 나와 계세요. 네. 추운데 들어가세요, 아버님. 네. 자식들 출가시키고 나서는 낮 시간 동무는 텔레비전뿐이었는데 2년 전부터 며느리가 합세했다. 윤숙 씨는 3남 2녀인 이 집의 막내 며느리다. 시아버지가 원체 말씀이 적어 표현은 잘 안 하시지만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느낀다. 오면은 일하라고 오지 말라고 아버님이 혼자 차려 드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버님이 저를 참 이뻐하세요.
그냥 막 눈에서 하트가 뿅뿅뿅뿅 나와요. 갓 지은 밥에 갑자기 부채질을? 성격이 급하셔가지고 뜨거운 밥을 못 드셔요. 그래갖고 먼저 아버님 밥을 떠가지고 좀 식혀야 돼요. 혹시라도 아버님 심기 상하지 않을까 마음이 쓰이는 며느리다. 시아버지가 첫술 뜨시고 나면 며느리가 드리는 질문이 있으니 밥 안 뜨겁죠? 합격이다. 소화는 잘 되세요? 그럼 잘된 꼴이죠. 순옥 할머니가 시장에 나가면 혼자 점심을 먹곤 했는데 며느리가 시중도 들고 말벗도 돼주니 티는 안 내도 기분이 날아가는 명내 할아버지. 노인정에는 몇 분이나 나오세요? 평균 한 대여섯 사람들밖에 안 나와. 어머님들은 좀 많이 나오시죠?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그러지? 어디 일대인가 보. 요즘 애기 아빠가 이렇게 잔소리가 심해요, 아버님. 왜 이렇게 말이 많으셨는가 모르겠어요. 과묵한 명내 할아버지가 보기 드물게 껄껄껄 웃는 동안 형교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돌아왔다. 오늘 들고 나간 묵은 완판. 들어가시오, 들어가시오. 빈 상자처럼 기분도 가볍다.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요즘은 며느리가 있으니 늦게 와도 마음이 편한 순옥 할머니. 아이고 추운데 얼른 들어오세요, 언니. 그런데 바람이 겁나게 불고. 예, 혼녀작도.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인제서 식사를 차려드렸다잖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에 찬물을 확 끼얹는 형교 씨. 아버지 식사를 좀 제때 좀 차려드려. 왜 안 드세요? 더 드시죠 아버지. 그만 잡사? 그럼 그랬구만. 예. 아 지금 엄마 시장 끝나고 2시에 오셨구만. 혼자서 점심을 드시면 안 되지. 좀 늦긴 했지만 아버지도 기분 좋게 잡섰는데 다짜고짜 면박을 주니 빈정이 확 상한다. 며느리 기색 변한 게 신경 쓰인 어머니는 옛날보다 지금은 나싸 그래도 옛날에는 진짜요. 갑자기 아버지 성격 얘기로 화제를 돌린다. 듣기 거북한 얘기는 피하고 보는 아버지. 죽 떠갖고 다 기르지만 죽 떠갖고 시카라. 성질 내지 그러면 말고. 저 공장 먼저 갖고 있게 청소 좀 해놓고 뒤에 와. 먼저 갖고 있게. 아내 속도 모르고 잔소리 2절까지 하고 가는 형교 씨. 시부모님 앞에선 유난히 잔소리도 많이 하는 남편. 효도하고 싶은 남편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윤숙 씨는 맥이 쭉 빠진다. 며느리 마음을 읽으셨을까? 이 가보다 집이 좋대. 예, 이거 해놓고 갈게요, 언니. 나쁜 그냥 가.